저희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 선거운동원들입니다. 우리 앞에 다니고 있는 사선도 저희 김종철 후보 선거운동원입니다.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해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김종철 후보도 사당동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서민 가장입니다. 선거 때가 되니 김종철 후보 말고도 우리 정몽준 후보나 이계한 후보도 서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사옥이 동작구에 오면 우리 동작구의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혹시 옮겨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사당동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울산의 동구는 어떠합니까? 정몽준 공화국입니다. 우리 정몽준 후보 사무실 앞에는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사람답게 살기 어려워서 울산에 있는 노동자가 정몽준 후보 사무실 앞에까지 와서 시위를, 또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노동자들조차도 제대로 서민들이 사람답게 살게 하지 못하는 정몽준 후보가 동작구에 와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고 초등학교에 삐까번쩍한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 길을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동작구가 현대왕국, 정몽준의 왕국이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지 불모도 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벌은 결코 재벌의 이익을 서민들과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와서 서민을 찾고 있습니까?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는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대구로 공보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는 울산과학대학교의 청소노동자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의 이사장은 정몽준 후보입니다. 10년을 일해도 60만원, 70만원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고 점심 먹을 공간 하나 없어서 그 공간 만들려고 점심 한번 먹어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여성 노동자입니다. 50대 힘없는 우리 어머니요 이웃입니다. 그런데 동작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계한 후보는 어떠합니까? 그도 현대 출신입니다. 현대 출신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서민 경제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재벌 경제 얼마나 살쪘습니까? 수출이 늘고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상승했다는 오늘 뉴스도 있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나라가 생긴 일의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들인 돈 어디로 갔습니까? 재벌 경제 살찌우고 서민 경제 힘들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던 공정태 교육감 아십니까? 부정비리로 당선된 공정태 교육감의 선대본부장이 바로 이계한 후보였습니다. 민주당도 탈당하고 공정택을 교육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이계한 후보가 이제 와서 서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계한 후보는 우리 동작을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2년간 의원을 하고 의원 배지를 던지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또 2년 뒤에 이계한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동작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동작에서 사당동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서민들의 아이들도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나갈 진보신당의 자랑스러운 후보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있습니다. 현대 오너와 100억대 자산가인 이계한 후보를 두고 고민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도
정몽준 후보도 이기한 후보도 모두 현대일 뿐입니다. 왜 동작구의 서민들이 현대 대통령, 현대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직접 의회에 들어가 정치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뼈 빠지게 일해도 살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진보신당의 자랑스러운 후보 기호 6번 김종철 후보와 함께 만들어갈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동자 서민의 희망, 정통진보 주저하지 마십시오. 실력 있는 젊은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사당동 주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기호 6번 19대 총선 후보 김종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퇴근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런저런 왜 우리 진보신당 그리고 또 저 김종철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그리고 저를 찍어달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의하시면은 저 6번 김종철과 더불어서 정당 투표는 기호 16번 진보신당 이번에는 저희가 가나다 순에서 밀려서 기호 16번이 됐습니다. 좀 큰 당들은 앞부분에 있고 저희도 지지도가 많이 나오는 당인데 국회 의석수가 적고 하다 보니 16번이 되었습니다. 기호 6번 김종철과 기호 16번 진보신당 꼭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가 됐냐면 23,000달러가 됐습니다. 2만 달러 시대, 2만 달러 시대 막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23,000달러가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23,000달러면은요, 우리 돈으로 2,500만 원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만 원이 됐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걸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여기 해상공원 그 사장님 그 가족도 계시고 로타리 전용도매센터 그 사장님 가족도 계시고 가고파 아파트 사장님 가족도 계시고 할 텐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요 1년에 1억 원 정도를 벌어야 23,000달러 시대의 평균적인 가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 두 분과 저와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 그리고 아들 녀석 하나가 있는데 5가구죠. 그러면 저희 5명이 있는 저희 집은 1년에 1억 2,500만 원을 벌어야 평균적인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4인 가구가 1억 원을 벌어야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중간쯤 평균적인 가구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보십시오. 23,000달러 시대 이미 돌파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와 신난다 2만 달러를 언제 돌파했냐 이러면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그렇게 부자야? 이런 얘기를 반문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누군가가 어디선가는 굉장히 많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조심 네 우리 저 어린아이가 뭘 주고 갔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주신 모양인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23,000달러 시대에 국민들은 전혀 2만 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 사태의 본질에는 무엇이냐면 양극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0년 말에 LG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 코스닥 이런 데 상장되어 있는 그 재벌 대기업들 주로 대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은 거기 상장도 잘 못합니다. 이 대기업들이 현찰로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현금으로 3개월 내에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돈이 무려 104조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104조 원 104조 원을 재벌들과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1년 총생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분의 1 가량을 소위 말해서 삼성, 현대,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다 무엇입니까? 재벌 또는 그 재벌들의 계열사인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나라는 재벌과 그 일가, 이씨재벌, 정씨재벌, 최씨재벌, 구씨재벌, 허씨재벌 이러한 재벌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재벌들이 우리보다 하루에 100배, 하루에 1000배 더 많이 일해서 우리보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재벌도 이 앞에 계신 로타리 정육도매센터 사장님, 해상공원 사장님보다 단 1분도 더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나라는 뼈 빠지게 일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말이죠, 전 세계에서 2000시간을 넘는 딱 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300시간입니다.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데 왜 국민들은 많이 일하면 많이 일할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박탈감을 느끼고 이렇게 어려워진 것일까요? 그 비밀 중에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예전에는 노동하고 근로하고 하면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무엇인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되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 비정규직이 평균 얼마를 받는지 책도 나왔죠. 얼마입니까? 88만 원입니다. 소위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비정규직으로 내딛게 되면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그 급여를 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래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월급이 250만 원이 되더라 라고 하면은 250만 원, 300만 원 되더라 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죠. 하지만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으로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 돼서 10년 동안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얼마를 받고 있느냐, 20대 말에 이 사회에 나와서 30대 말에 된 비정규직들이 얼마를 받고 있느냐 조사해봤더니 130만 원 조금 넘게 받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130만 원도 못 받으면서 비정규직으로서 2년마다 해고당하고 일감 없으면 잘리고 중간 착취당하고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대접받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까지 포기하면서 일했는데 그들이 일한 그 많은 생산품, 그 많은 소득이 지금 소수 재벌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를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 마지막 세 부류는 지금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자, 특히 대부분은 영세하게 자기 가게를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영세 상인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전체 근로자의 2분의 1, 즉 전체 경제활동 인구 아까 세 분 중에 한 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또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저임금이다 보니까 이곳을 지나게 되면서 퇴근하면서 주말에 쓸 돈이 없습니다. 쓸 돈이 없으니 저축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치킨집도 안 되고 빵집도 안 되고 커피숍도 안 되고 떡볶이, 순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조기에 정리하고 조기 퇴직시키고 그분들이 또 다시 자영업을 개업했다가 망하고 하면서 자영업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비정규직도 어렵고 영세상인도 같이 어려워지는 지금 우리나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두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도 88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받는 이 저임금 구조를 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들에서 비정규직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됩니다. 설사
비정규직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하고 임금차별, 노동조건차별, 기타 무슨 차별을 다 없앰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이 아니라 가급적 정규직을 쓰도록 유도해서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있고 결혼, 연애, 출산까지 꿈꿀 수 있고 또 동네에 와서는 소비를 제대로 해서 우리 동네 경기도 함께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극화를 해소하고 감사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철폐해서 소득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네 경기를 살려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벌들이 이 동네 상권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십니까?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가로부터 온갖 특혜를 준 기업들이 오늘날의 재벌들입니다. 당시에 6.25가 끝나고 잠깐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면 6.25가 끝나고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가져왔던 중장비들이 불도저나 이런 거를 처분할 데가 없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그걸 다시 미국으로 가져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군 부대에 통역장교로 있었던 정주영 전 현대회장의 동생인 정인영 씨가 미군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불도저라든가 중장비를 불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시 형이었던 정주영 회장에게 넘기고 그걸 이승만 정부가 묵인하고 정치자금 받고 하면서 당시에 건설 사업에 뛰어들고 건설 복구 사업에 뛰어들어서 오늘날 현대 재벌의 모태가 된 현대건설이 된 것입니다. 재벌들은 다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서 항공기를 사서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공사를 설립해서 나중에 한진에게 준 것이 오늘날의 한진 회사인 대한항공이 된 것입니다. 모든 재벌들이 이렇게 국가의 특혜를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 화학, 기계, 조선, 항공 이런 분야로 우리나라의 부를 장악했던 재벌이 이제 와서는 갑자기 커피집, 빵집, 심지어 순대 떡볶이까지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크게 성장한 재벌들이 할 짓이 없어서 왜 동네까지 침투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재벌들의 자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재벌들이 제2대, 제3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가 생기니까 그 자식들한테 띄워줄 사업이 없어서 기존에 있었던 전기전자 이런 거는 이미 아들들이 하고 있고 딸들이 하고 있으니까 손자, 손녀들에게 중소기업, 우리 서민들이, 영세 서민들이 골목에서 팔고 있는 빵, 커피, 심지어 순대 떡볶이까지 프랜차이즈로 해서 띄워주고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이 동네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의 이런 막가파 시행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오늘 컴퓨터를 켜시고 네이버에서 재벌, 빵집, 커피숍, 순대, 떡볶이를 검색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재벌들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호텔 신라의 회장인 이병철 회장의 손녀 이서연 씨, 이부진 씨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티제라고 하는 커피숍 브랜드입니다. 이 동네에 있는 재벌 정몽준 씨의 친척인 정지선 씨,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하려고 하는 현대푸드그림, 지금 계속 커피, 빵집 이런 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재벌을 그대로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재벌 대기업의 하청 계열사의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재벌을 이대로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내 집, 내 가게 하나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로 들어가서 무슨 사업을 하나, 무슨 소득을 하나 올릴 때마다 6대4로 중앙에 띄워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처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재벌을 개혁하고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우리 동작구의 주민들, 서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설하다 보니까 제가 좀 흥분했네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흥분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조금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970년생인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가 우리나라 1970년 개띠가 태어난 인구가요 102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띠가 1971년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났습니다. 10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일까요? 47만 명입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숫자가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작년에는 44만 명인데 작년에 무슨 기일이 들었는지 47만 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제가 80살이 되는 해에는 80세 이상 노인이 40대 젊은 40대의 가장들보다 인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난하고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되는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결혼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 애를 낳을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에 전 세계 외환에 거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수출하고 보태주고 우리가 노동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습니다. 단지 재벌들의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특권층과 일부 부유층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평하게 과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법인세는 22%, 미국의 40%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는 수많은 세액 감면제도, 조세 감면제들을 해줘서 실제로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20%가 넘는데 재벌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15%밖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에게 부유층에게 증세해서 그 돈으로 서민들의 아이들의 교육비, 어르신들의 병원비, 노후 안정자금, 그리고 주택 지원비 이런 걸로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마음 놓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저 김종철보다 정몽준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번 정몽준 후보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아니고 2번 이기한 후보가 저 김종철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2번 정몽준 후보에게 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앞선 두 사람보다 항상 서민들과 함께했고 여러분과 함께했고 심지어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이 동네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상인들과 함께 싸우다가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저 김종철이 그 일을 잘할 적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는 주저없이 젊은 진보신당 김종철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보신당의 김종철 후보 40대 중반입니다. 한창 열심히 일할 나이 아닙니까? 지난 2006년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던 젊은 진보, 이 자리에 많은 아이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사당동 주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4월 11일 투표장에 가주십시오. 동작구가 정몽준의 공화국이 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현대중공업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미래를 살아갈 것입니다. 울산의 동구에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 사무실 맞은편에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정몽준 이사장을, 정몽준 후보를 만나러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김순자 후보는 정몽준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울산과학대학교의 50대 여성 청소노동자입니다. 점심때 밥 한 끼 제대로 먹고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0년을 일해도 60만원, 70만원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정몽준 후보의 재산은 2조가 넘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동작구에서 서민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지난 4년 전에도
교타운이라고 하는 허위 공약을 들고 나왔다가 80만 원의 벌금을 받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재벌의 이익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새누리당과 정몽준 후보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기한 후보 또한 서민 후보가 아닙니다.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비리로 구속된 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태 교육감의 선대 본부장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정몽준 후보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동작구민 여러분, 이기한 후보는 절대로 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도 동작구 의원이었음에도 의원직을 버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강금실 후보에게 져서 나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동작구에서 우리 서민들과 함께 어깨 걸고 미래를 열어갈 자랑스러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에게 한 표 한 표 모아주시는 것이 이 자리를 걸어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표인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정당 투표는 16번입니다. 김순장 비례대표 후보가 의회에 들어가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4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더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치입니다.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서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잘 해내지 못합니다. 노동자가 의회에 들어가고 이 자리에서 당사하시는 우리 서민이 직접 의회에 들어가 우리의 삶을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내 아이가 현대중공업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현대를 위해 투표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현대냐 서민이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정당 투표는 16번, 후보는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내일을 위한 투표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해 드릴 것입니다. 힘없다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 10수년 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이야기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재벌들이 모여있는 새누리당조차 무상급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민들이 하나하나 소신껏 정치에 참여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현대가 아니라 서민 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에게 힘을 주십시오. 서민 행복한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야 되나? 누가 보고 가야 돼?